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오늘은 또 달콤한 토크가 기대됩니다. 또 네. 살벌한 토크도 두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네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만의 자소서 쓰는 법입니다. 나만의 자소서 쓰는 예. 법. 예. 지난주가 이제 합격, 불합격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자소서. 예.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자소서라는 이야기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진정성입니다. 예. 진정성. 이걸 참 놓치시는데요. 저는 그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What company wants.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맞춰주면 합격이에요. 근데 마회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인사 담당자가요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잘 맞추는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편지를 쓴다. 우리 김태진 MC께서도 사모님한테 연애 편지 쓴다고 할 때 그때 약간 뭐 사기치진 않잖아요. 예. 뭔가를 막 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 쓰죠. 그럼요. 예. 그렇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면서 진정성이 일을 냅니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채용에 있어서 실제로 자소서가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강 대표님? 예, 일단 기업마다 이 기준이 좀 상이하긴 한데요. 공개적으로 오픈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부분, 학교, 학점, 전공, 자격증, 인턴 경험들 이런 것들 입사 지원서를 클릭하시고 지원을 하시게 되면 0.1초 만에 바로 등급이 매겨져요. 한우처럼 너 몇 등급 바로 주는 거죠. 물론 우리 지원자에게 주진 않지만 네. 그 한우처럼 등급이 정해지고 그거에다가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평가해서 믹스를 한 다음에 이 채용 배수의 10배수에서 맥스 20배수까지가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점 만점에 약 80점을 자기소개서 비중으로 놓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네. 단 중요한 것은 실제 이 회사의 평가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무리 자소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자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자소서를 잘 쓰면 스펙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는데 제가 비록 자소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환상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네. 자소서를 잘 써서 스펙을 초월하느니 차라리 스펙을 쌓는 게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오늘 주제가 나만의 자소서인데 나머지 세 분도 좀 이런 부분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자소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환상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네. 쓰시되 예. 스펙도 좀 중요하다는 말을 네. 살짝 좀 넣고 싶습니다. 광 대표 오늘 내공이 좀 세지시네. 전공 딱 나오니까 아니 뭐 되게 아까 방송도 되게 길게 하시더니 취업 준비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크셔서 네. 예, 좀 현실적인 얘기 오늘 또 많이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소서 정말 갈수록 항목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원하는 뭐 글자 수까지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도 몇 가지 그렇고. 기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다는 마음으로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참여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예전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멋지게 이제 기업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세상에 이러한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우리 지원자가 입사하게 된다면 그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어렵네요. 어떻게, 네. 일단 컨설턴트인 제 입장에서도 항상 이 자소서 컨설팅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들이에요. 즉 자기만의 생각을 담지 못하면 절대 쓰지 못하는 회사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많은 정의를 내린 상태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따라 쓰거든요. 최악의 자소서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던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뻔하면. 흔한 얘기로 평가자의 눈이 테러당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소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도 뭐 몇만 자씩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3,500자거든요. 3,500자면 웬만한 기업의 전체 항목 수보다 많은 글자 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번 항목만 보고 일단 좌절하는 거죠. 야, 3,500자를. 근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게 뭔가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소서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자소서입니다. 이동 대표님 주위에 CEO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자소서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일단 우리 강 대표님께서 주신 숙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지금 바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강 대표하고 제가 방송 전에 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거는 비트루비우스로 시작이 됐어요.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학자거든요. 근데 비트루비우스의 이 인간 측정을 가지고 다빈치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원에 사람이 이렇게 펄벌려고 서 있는 거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육체가 아름답다라고 해서 미학으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코스메틱 쪽으로 엿보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미의 기준은 중세 시대 이후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시대의 미의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현대에서는 사실은 화장을 빼놓고는 미를 얘기할 수 없겠죠, 사실 여성들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교차점에서 어떻게 미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또 그만큼 독서량이 안 되니까. 책 읽어야 됩니다. 예, 책 읽으셔야 됩니다. 자소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요. 네. 아무튼 CEO분들은 자소서를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세요? 자소서는 대부분 저도 이제 자소서를 많이 보는데 보면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을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지리산이나 뭐 어디에 오대산 얘기를 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화목한 근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화목하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소서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자소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글 짓기가 있고 글 쓰기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글 짓기 하시면 안 됩니다. 글 짓기는 뭐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을 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 대표가 말씀드린 그런 아름다움도 글쓰기, 자소서는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중심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의 걸 보고 또 우리 이동욱 같은 저런 분들이 책 많이 읽은 분들, 이런 분들을 30cm 인재라고 하거든요. 책만 죽으라고 보니까 저런 미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이대시면 안 돼. 애들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라고. 난 책 읽는 사람이고 저는 안 읽어요. 이분도 안 읽어. 지금 이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에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아니, 그렇게 해야 독특한 자소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요. 그냥 찔러봤어요. 네. 아무튼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찔러주셨네요. 아무튼 뭐 헷갈린다. 글쓰기 이쪽이셨죠? 아무튼 CEO들이 얘기하는 자소서가 다 똑같다. 네, 다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MBA 관련한 컨설팅 그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MBA를 가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도 자소서를 쓰거든요. 소위 말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소서입니다. 그러니까 MBA 쪽에서 얘기하는 건 에세이죠. 그게 에세이죠. 에세이죠. 근데 에세이 컨설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 그런 심사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오는 왜 에세이는 다 똑같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창피하다. 창피하죠, 사실은. 한국에서 오는 에세이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진 않거든요, 사실. 독특한 걸 바라는데 우리의 교육들이 너무나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시간이 많이 허락돼 있다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건지 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대표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덧붙이고 싶은 게 방향이 틀리면 배반을 해요. 그래서 글의 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 쓰는데 딴 뭐 증권사 얘기하고 증권사 쓰는데 운용사 얘기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고쳐줬던 자소서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현대중공업 그룹을 쓰는 자소서였는데 예. 현대그룹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정말 방향이 잘못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를 틀리면 바로 보자마자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그 인사과에서 네.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로도 실수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방향,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아까 그 이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써야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취준생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 지원 동기도 있을 거고요.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항목별로 잘 쓰는 노하우도 좀 우리 강민혁 대표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팁을 좀 드리면 지원 동기는 시간이 없을 때 유일하게 평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회사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자소서를 평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구체화될수록 회사는 이걸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성장 과정 땡, 성격의 장단점 땡 이렇게 나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표화하기 어렵거든요. 평가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고 잘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접 때 어차피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될 텐데요. 지원 동기는 명확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비전과 꿈의 차이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 필요한 역량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러한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은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뭐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우리 저희 김태진 아나운서께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게 그 상대방과 자장면을 먹었을 때 랩 까는 거. 예, 랩 까는 거 상대방 거까지 까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 바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진짜요? 근데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게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따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예. 예를 들어 소제목에 뭐 잘 벗겨주는 남자. 그것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두 가지식으로 상대방과 자장면을 먹을 때 상대방 비늘을 벗겨줄 정도로 소소하게 배려를 하는 게 내 장점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즉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에는 거창하게 내가 뭔가 자랑을 하지 말고 소소하나마 일상생활을 살면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부분이 강조가 된다면 네.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네요. 막 블링블링한 자소서를 예.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면서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얘기가 더 먹힌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나 예. 대표님께서도 자소서 잘 쓰는 비법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철저한 자기 분석입니다. 철저한 자기 분석인데요. 자기 분석을 안 해요. 안 하고 자소서를 요 손가락으로 씁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이제 입사 회사 측에서 보면 네 가지가 없는 자세죠. 사실은요. 예. 이런 식으로 감히 우리 회사를 들이대다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취업 특강을 하면서 Who am I라는 시트를 가지고 가끔 특강을 합니다. Who am I는 내가 누구냐 이거죠. 대략적으로 나를 이제 분석해보는 건데요. 나의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나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특장점,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친구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경험, 여행 같은 경험들을 저는 6, 3, 1, 2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A4 용지에다가요, 6장 정도 아주 그냥 자세하게 구절구절 막 써보는 거죠. 쭉 내려놓으세요. 나에 대해서. 예, 그러고 나서 이게 6장이라면은 좀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6장을 일주일 내내 품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때 생각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석장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보통 한 보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석장을 압축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읽고 해서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민혁 대표한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근데 이런 전문가한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써서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장을 갖고 이제 한 달 동안 이 가슴속에 갖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뭐 소위 숙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2분의 1짜리인데요. 왜 그럼 자소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면접관은 이걸 보고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숙성해서 온 그 술과 그냥 만든 술은 다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한 자기 분석이 있는데 바로 6장, 석장, 한 장, 0.5장으로 압축해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만큼 또 여러 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노력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인사 담당자들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자소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나만의 특별한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제가 5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아까 강민혁 대표님께서 성장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쓰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한테 만약에 제가 성장 과정을 저한테 쓰라고 하면 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뭐 아니면 도구 50% 확률이잖아요. 자소서 담당자 볼지 안 볼지 50%잖아요. 나는 성장 과정에 대해 쓰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안 볼 거지 않느냐. 서태지. 그렇죠. 예. 당신은 안 볼 거지 않느냐. 내가 이 회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사실은. 대표님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아니, 여기서 써주라면 써줘야 돼요, 정말로. 아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회사에, 그러니까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누군지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자소서가 딱 물음표 하나만 딱 쓰고 아무 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인사 담당자 부른 거죠. 넌 도대체 뭘 생각으로 물음표 하나를 딱 넣었냐. 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2번 해서는 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네. 각자가 세상에 다 독특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은 제가 99년에 신문사 있을 때 다녔을 때 얘기 들은 것은 대기업의 한 상무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가져와도 15살 이전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뽑지 않는다예요. 그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 왜 그래 그런 식으로? 그 그룹의 의견인 거예요. 그룹에서? 그래서 저는 뭐 욕먹을 수도 있는 방침인데. 그렇죠. 예. 저는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글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글을 정말 잘 쓰고 집중력으로 쓸 때는 앉아서 쓰는 것보다 서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종도서에 선정된 제 책은 내가 서서 썼습니다. 제가. 서서. 예, 서서 썼습니다. 카페에 가서 서서 썼어요. 서서 쓸 때 이 머리에 피가 다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리가 잘 돌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글 쓸 때 맨 앞장에 집중해서 써라. 예를 들면 담당자들은 넘기면서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뭐 성격이나 이런 걸 차분차분 보지 않거든요. 앞에 한 장에 키워드를 다 오픈해버리고 뒤에 가서 보이는 거죠. 앞장은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뒷장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옛날에는 오래전만 해도 아래 한글로 쓰는 자기소개서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똑같은 글도 다르게 표현되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폰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 보게 되면 또 따라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자소서를 쓰려면 내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소서는 아예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사 담당자한테 한 번은 더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니면 돈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네, 아유, 명심하시면 좋죠. 예.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 강민혁 대표님이 또 현직 컨설턴트시니까 자소서 잘 쓰라고 좀 한마디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네. 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강남 성계라는 표현을 아실 거예요. 네네네. 강남 미인도. 예, 이게 서형을 해가지고 미인이 됐다 이런 얼굴이 다 얘기인데요. 비슷비슷한. 예, 여러분들의 지금 자소서가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언젠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실 거예요. 운이 좋아서 서류를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면접 때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을 갖고 나만의 자소서를 쓰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구체적인 스킬들에 대해서는 자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또 네.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좀 더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의 취업 전문가와 함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